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는 옵션 만기였고 화려했던 옵션 매수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앉아 있었으면 지옥이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결과, 그러니까 기관들이 파놓은 430포인트 개미지옥에 빠진 날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역시 유럽은 옵션 만기로 또 껌딱지 붙여놨고, 미국은 파웰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냥 장중에 생각보다 약세였습니다. 마지막에 인트라데이 롱스탑이 나와서 밀렸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말고 재미있는 일도 몇 가지 있었죠. 델타1이 글로벌 매크로 리뷰, 생생한 리뷰, 아시아 세션부터 가보겠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 여러분, 옵션 만기하면 일반 미디어에서는 대부분 변동성을 주의하자, 이런 유의 약을 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약을 파는 행위는 일종의 포트폴리오 인슈런스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짜 변동성 생기면 거봐 주의하랬잖아 이거고, 변동성 안 생기면 투자자들이 모두 주의하고 있어서 변동성이 안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믿고 걸으시고요. 이 옵션 만기 때 봐야 될 거 두 가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시장이 주도 세력, 최근의 주도 세력이 이번에는 개인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첫 30분에 어떤 행동을 한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관이 옵션 매매 동향을 봐야 됩니다. 특히 옵션 만기일에는 금액으로 보지 말고 수량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만기일에는 국내 가격을 두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등가격 중심으로 대부분 3외가 이내에서 전쟁이 치러지거든요. 그래서 감마 리스크의 컨트롤을 옵션 매매 수량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옵션 매도 수량이 많으면 바로 감마값이 올라가니까 방향성을 어디로 열었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닫는지를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옵션 매매 동향을 수량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기관 프랍 트레이더들은 이 만기일에는 사후증거금으로 거래를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날 청산시킬 거라서 일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량으로 매매를 합니다. 또한 기관마다 다르지만 만기일에는 리스크 관리를 델타나 감마 같은 그릭으로 하거나 또는 토탈 익스포저 이런 걸로 하지 않고요. 그냥 단순하게 실시간 손익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 만기일에는 그릭 값을 실시간으로 갱신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잘 맞지도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 했나요? 좀 쉽게 정리를 할게요. 제가 어제 만기일날 매매를 한 내역을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요. 그 전날 가격이 옵션 가격이 굉장히 뚱뚱한 상태였죠. 또 어제 미국 시장 변동성 하락을 냈고요. 자, 그럼 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글로벌 변동성 하락 중인데 우리 시장도 일단 옵션을 패야겠죠? 당연히 저도 이 승자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옵션 매도를 뭘 할까 행사가를 고르는데, 이거 전부 다 기관 프랍 트레이더 입장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트레이더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행사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타보다는 델타를 발라먹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유난히 등내 가격을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지금이야 은퇴한 지 한참 됐고 또 원래 늙은 트레이더들은 한 3회가 정도 좋아해요. 마침 이제 동시효과도 유리하게 움직여갖고 저는 좋은 가격에 콜옵션, 풋옵션을 각각 1,500만씩 했어요. 근데 진짜 15분이 아니라 5분 만에 이익이 한 1,300만원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3,000만원치 때렸는데 한 3, 40% 이익이 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나의 카운터파티에 있는 사람들, 즉 시초가의 양매수를 하신 분들은 5분 만에 반토막이 난 겁니다. 옵션이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오늘 큰 방향성 나오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 옵션을 그렇게 박살 내놨고 제가 매매한 행사가가 3회 가격이었으니까 이 3회 가격이 프리미엄이 양매수가 나오려면 최소한 7.5포인트 플러스 알파의 방향성이 나와야 이 5분 동안에 양매도 가득 친 기관들이 해지를 하든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장초 한 5분 만에 저렇게 해놨는데 무슨 폭등이 나오고 폭락이 나오겠어요. 자, 다시 기관들 입장에서 또 돌아가 볼게요. 옵션이란 걸 매도해갖고 0.8에 매도를 쳤다. 근데 0.4가 됐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 옵션이 매도해서 옵션 매도 포지션을 유지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0.4밖에 안 돼요. 시간의 종가 매매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무슨 북한이 핵미사일 쏜다거나 하면 0.4를 더 벌려고 버티고 있다가 순식간에 번 돈 날리게 되겠죠? 따라서 0.4 이하로 내려간 옵션은 트레이더마다 다르지만 환매를 하고 그보다 조금 더 비싼 안쪽 옵션으로 행사가를 옮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이런 거를 쪼이기 혹은 탑쌓기라고도 하는데 탑쌓기는 조금 다른 이유구나. 하여튼 다른 이야기긴 한데 어쨌든 안쪽 행사가로 옵션을 매도하는 걸 옮겨 탑니다. 기관은 이렇게 0.8짜리를 매도해서 0.4로 만들어 놓고 또 그 안쪽에 1.2짜리를 매도해서 0.8 만들고 하는 식으로 옵션을 쫙 안쪽으로 눌러가는데요. 문제는 증거금입니다. 기관은 사후 증거금이라서 이 스트레들 탑을 향해서 계속 쪼이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점점 증거금 압박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 옵션 매도 한 개를 했을 때 소요되는 증거금 대비 수익 금액을 고려하면 이 만기일에 가까울수록 증거금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콜프 100개를 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행여 불상사가 생기면 잽싸게 해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해지를 하는 룸을 고려하면 물론 이제 저보다 더 큰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유동성 고려하면 이 100개 패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저는 어쨌든 안쪽으로 다시 옮겨서 1200만원치를 매도를 했는데 이것도 한 11시쯤 되니까 뭐 한 2500만원치 매도 친 게 1000만원이나 이익을 주는 겁니다. 또 2시간 만에 옵션이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로는 웬만한 외곽의 옵션들은 4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그쯤 되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야 이거 개미지옥 맞아. 그런데 기관이 대단히 복수열전을 하고 있는데도 싶으면서도 야 이 정도 옵션 매도를 해서 벌었으면 진짜 엄청나게 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옵션 매도를 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싹 걷었고요. 다시 기관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제 2회 가격 옵션도 박살이 난 겁니다. 그러면 기관은 선물 5포인트 이하로 뚜껑을 닫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자, 그 시점에서 개인 옵션 매매 수량을 그 동향을 체크해 보면 완전히 기관이 호구가 된 상황입니다. 콜옵션, 풋옵션 각각 4만 개씩. 게다가 옵션 매수하자마자 반토막, 또 반이 반토막씩 난 거죠. 그러니까 초보 개인 입장에서는 야, 계속 옵션 매수 물타기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날일수록 옵션을 진짜 끝까지 조여버립니다. 게다가 월요일에 기관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만기 날 복수해야죠. 야, 끝까지 양매도겠구나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기관들이 좀 장난을 칩니다. 제가 그 만기일에 봐야 될 첫 번째 것이 지금 현물의 그 키플레이어 동향이라고 봤죠? 오늘도 개인이 주식을 삽니다. 물론 선물 매도를 쌓고는 있었지만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정도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오늘도 폭락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기관들이 어떤 장난을 쳤냐면요. 일부러 한쪽 클래스에다가 수급을 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콜 클래스에다가는 매도 압력을 가하고 풋 클래스의 매도 압력은 살짝 줄여놓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방향을 살짝 아래로 돌려놓죠. 그래서 이제 방향성을 노리는 호구들이 들어오게 방향성을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오후 들어서는 한참 눌린 옵션이 따따블 몇 번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호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로 옵션을 아주 미친 듯이 밟아버립니다. 이번에는 클래스를 바꿔서 콜 클래스를 풀어놓고 풋 클래스에다 매도 공급을 늘립니다. 그럼 개인들은 또 옵션 손절하고 뭐 이리 쿵 저리 쿵 한쪽으로 또 저쪽으로 옵션 한 1만 계약씩 더 매수에 물리게 됩니다. 뭐 여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뭐 들은 옵션으로 뭐 대박난 스토리가 나에게도 해당되지 않겠냐 하면서 개인들이 지금이니 하면서 차트를 보면서 옵션을 질러대죠. 이런 개인들한테 양 싸대기를 빠박 날려줍니다. 그래서 영혼을 털어냈는데 옵션 그 오후 3시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들이 지르죠. 그래 푸시야 하면서 거의 뭐 더블 먹었어요. 근데 동시효과까지 들고 있겠죠. 왜냐면 기존에 옵션 매수한 게 한 4분의 1 토막 났으니까 그때 이제 더블 났다 하더라도 복구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동시효과에 복구되기를 하면서 쳐다보는 거죠 이제. 그런데 마지막 예상치 계약가 1분 남겨놓고 개인들을 확실하게 지옥으로 보내버렸죠. 사실상 콜 430, 풋 430, 양 옵션을 피닝, 그러니까 양꽝을 내버린 겁니다. 참. 물론 저도 이제 옵션을 패된 입장에서 돈을 벌 수 있었긴 했지만 매번 옵션 만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주식은 뭐 상장 폐지라도 할 수 있지만 이 실물 주권 종이 쪼가리라도 남거든요. 그런데 옵션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이버머니입니다. 제가 18년 옵션을 했지만 허무함을 매번 느껴요. 옵션 만기 때마다. 이 공허함은 뭘로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카운터파티에 있었던 내가 모르는 그 누군가 옵션 거래로 잃었을 걸 생각하면 참 그렇죠.
주식을 매수했으면 이 GDP 그로스에 일조를 했을 텐데 이 망할 옵션이란 거는 솜사탕도 아니고 진짜 허무하게 스르르 녹아버립니다. 아이고 또 감상이 젖었네요. 빨리 코스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오늘 방향성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무렵 외국인들이 오후 들어서 현설물 매수를 좀 빠르게 늘렸어요. 이거는 지수 방어하겠다 그런 용도가 아니라 이길 시장에 대한 베팅이 들어간 걸로 보여요. 연기금은 오늘도 5,700원 매도를 해서 최근 2달 동안 7조를 때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롱포를 쏜 시장은 전혀 안 밀립니다. 새로 롱을 쌓아도 되겠다라고 베팅한 걸 봐야 됩니다. 하여 외국인은 오늘 현물 6,700억, 선물 8,600억을 매수해서 넘겼는데요. 막판에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3,000원 넘게 들어왔죠. 외국인 작품이고요.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 할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옵션 시장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하면 원래 부동산 하던 사람은 부동산만 하고 주식하던 사람은 주식만 하고 옵션 하던 사람은 옵션만 하고 그런데 이게 순차적으로 부동산 하다 돈 없으면 주식하고 주식하다 돈 없으면 옵션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점점 레버리지가 더 커지는 상품을 이야기한 건데요. 아마 1월에 옵션으로 그 개인들이 콜옵션 매수해서 아주 뭐 뒷발 잡으면서 돈을 벌었든 뭐 어쨌든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 시장으로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올 거란 거죠. 특히 주식시장에서 별반 성과를 못 낸 호구들이 옵션 매수를 하러 올 겁니다. 근데 지난 1월물의 특징이 뭡니까? 새로운 옵션 행사 가격이 위로도 가득 생기고 또 아래로는 워낙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가득 있는 상황이죠. 자, 증권시장에서 IPO가 많아지면 뭐다? 신규 공급이 많아지면 공급 증가분보다 수요 증가가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주가 밀리죠. 맞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도 행사가 상장이 많아지면 공급 증가입니다. 즉 옵션 매수는 다음 달 나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옵션 매수는 한두 번밖에 안 하는 거라고 했죠. 자, 뭐 그렇다고 해서 옵션 매수한 사람이 옵션 매도로 전환하려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옵션 매도는 정말 어려운 영역이니까요. 자, 또 옵션 매수로 번 사람들은 자꾸 매수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옵션 매수로 돈 버신 분들 좋은 주식 많으니까 주식 좀 사십시오. 주식 안 밀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유럽 세션은 아시아장에서 미국 지수 선물 솔솔 기어오르면서 일단 출발은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 주 옵션 만기라고 했죠. 이 닥스 14,000포인트를 앞두고 진짜 지긋지긋한 공방전이 있었고요. 뭐 양빵 주기 위해서 유럽 기관 트레이더들도 아주 그냥 개인들 개미지옥에 빠뜨린 짓을 했죠. 아우 지긋지긋. 근데 통화시장은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ECB 통화 그 회의록이 공개됐죠. 근데 요점이 이겁니다.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이 팬데믹 이머전시 퍼처스 프로그램 PPP 요거 좀 유연하게 더 늘리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시장에는 긍정적이지만 유로화에는 약세 이슈가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약세에 나올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 나오면서 유로화가 솔솔 밀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통화시장에서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채널이라고요. 유로화는 밀릴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채널을 그리면서 트레이딩 하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한번 쭉 밀렸다가 멈추잖아요? 그럼 사야 돼요. 이태리 국채 이슈도 나왔는데 뭐 정치적 불안감 때문에 밀렸다고 하는데 이러면서 또 유로화 하락에 부채질을 했고요. 자, 그런데 시티그룹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이탈리아 국채 가격 하락은 매수 찬스라고요. 저도 동감하죠. 어깨 동무하고 있다니까요. 유럽장 마감하고 나온 뉴스 중에서 또 이탈리아 그 주세페 콘테 총리가 18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하원에서 연설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주봉을 유로화가 음봉을 만든다면 다음 주에는 눌림 주면 주봉으로 유로화 양봉 만들 수 있다 이거입니다. 이런 거는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기록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하여튼 요지는 역시 유럽 증시 만기주 영향으로 조용했다. 유로화만 눌렸는데 그건 뭐 유럽 세션 들어와서 다 올랐다. 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미국 세션 들어갑니다. 미국 세션은 앞서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가 있었는데, 야, 96만 5천 건, 진짜 한숨 나온 수치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런 수치 나왔는데 주가는 꿈쩍 안 했어요. 그래, 물론 뭐 바이든이 돈 쏠 건데 뭔 상관이야 이런 분위기였죠. 진짜 심각한 수치인데 말이죠. 어쨌든 미국 증시는 유럽장 마감 때까지는 나스닥 중심으로 올랐고요. 유럽 뚜껑 닫고는 솔솔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새벽 2시 반엔 파월 연설이 있었는데 뭐 또 뻔한 얘기만 했죠. 테이프 어쩌고저쩌고 하면 입들에다가 아주 그냥 테이프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 너희들 테이프 어쩌고? 테이프! 각자 짱구 굴려갖고 무슨 뭐 포뮬러 만들어갖고 외치지 마. 판단은 내가 한다니까 파월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당연히 시장에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는 자꾸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와서 솔솔 밀렸죠. 자, 근데 나머지 보면 시장에 나쁜 거 아닙니다. 첫째, 구리 가격 오르고, 기름 가격 오르고, 옥시기, 소맥 다 오르고, EM 인덱스도 오르고, 러셀도 오르고, 물론 러셀은 러셀 2000 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인 수소 관련 업체가 폭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리스크 온입니다. 리스크 온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얘기해보면 뭐 개별 종목 중 에어비앤비, 도어대쉬 이런 종목들 IPO 가격을 넘어서 신고가 쳤어요. 강세장이란 겁니다. 자, 바로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옵션 만기 이후에 후폭풍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 점 고려하셔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습니다. 최근 4일간 사실상 지수가 별 방향성이 없었어요. 그러나 4월 옵션 소멸시키는 과정에서 지수를 틀어막는데 현선물 매매가 동원되었죠. 따라서 이 포지션을 언와인딩 할지 아니면 다시 강화할지 이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고요. 차월물 옵션 프리미엄 아직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조금 눌린다 싶으면 콜옵션 외가격 중심으로 매도하고요. 또 콜매도 싸우면서 바로 풋옵션도 함께 매도를 쌓아나가서 델타 헤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옵션이 한번 부푸른 건 한 번에 죽진 않아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레버리지로 옵션 매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주식에 대한 전망은 계속 롱 유지이고요. 또 글로벌 주식도 우리 주식도 계속 롱 관점 유지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버티면 또 한 주가 마감이 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